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특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그 밖의 지역에도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복사능각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월요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7도, 안동은 5도, 포항은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최고 18도에서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바람이 강하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잦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철강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72.4%가 기존 용광로를 수소환원 제철소로 바꾸는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해선 탈탄소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본격적으로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규제하는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 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선 철강 도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포항, 광양, 당진 등 제철소 인근 주민 2,50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72.4%가 수소 환원제철 설비로의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33.7%가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습니다. 이유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수출 경쟁력 확보나 국제 무역 규제 대응 같은 경제적 이유도 절반 수준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이 친환경 전환을 환경 문제이자 경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민 10명 중 7명은 탈탄소가 안 되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탈탄소 전환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71.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에 76.6%가 철강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61.9%가 동의했습니다. 상용화 단계까지 가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은 정부 지원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수소나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지금 굉장히 속도가 더디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탄소 감축이 환경 규제를 넘어 지역 경제를 지키는 필수 조건이 된 상황. 정부와 정치권의 구체적인 해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는 이딴 안전사고로 근로자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이동열 포항제철소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포스코는 후임 포항제철소장은 새로 선임하지 않고 이희근 사장이 직접 제철소장을 겸임하면서 최근 인명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희근 포스코 사장은 지난 21일 사과문을 내고 지난 20일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청소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포스코와 관계사 직원분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사고를 당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년층의 최근 10년간 혼인과 출산을 분석했더니 저출생 문제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령대에 결혼한 사람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덜 가지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도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대구와 경북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1983년생과 1992년생의 인구 동태와 직업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의 19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각각 8,000명입니다. 같은 나이에 1983년생과 비교하면 대구는 52.3%, 경북은 53.7% 감소했습니다. 약 10년 만에 결혼한 사람이 절반가량 줄어든 겁니다. 출산 현황에서는 다자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확인됐습니다. 92년생 여성 중에 결혼 뒤 2명 이상 다자녀를 출산한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83년생 여성과 비교해서 대구는 23.9%포인트, 경북은 22.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92년생들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혼인과 출산 사이 간격도 더 길어져 출산 시점이 늦춰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부담이나 경력 단절의 위험, 주거 불안정, 양육비 부담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직업 활동은 더 활발해졌습니다. 92년생의 경우 대구와 경북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혼인과 출산 당시 모두 직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83년생보다 직업 유지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92년생 여성은 혼인과 출산 당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이 83년생보다 20%포인트 넘게 증가해 10명 중 5명은 결혼한 뒤 출산 때까지 일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한 뒤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려는 경향과 함께 경력 단절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결혼과 출산, 양육기에 집중하는 저출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과 더불어서 노후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이제는 그 당대에만 결혼, 출산, 양육의 집중기에만 지원하는 것은 의미는 없다. 단기적인 지원책보다는 주거와 일자리, 양육 환경 개선은 물론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과 울진에서 발견된 신라비 3기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포항시와 울진군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은 오는 27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신라동해안 3비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 용역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서 발견된 냉수리 신라비와 중성리 신라비, 울진 봉평 신라비는 모두 6세기 신라가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던 과정에서 당대 사회 정치 구조의 변화, 지역 지배체계 정착 과정, 신라 문화의 발전 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의사제 도입을 비롯해 여러 의료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열며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사단체는 장외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겪은 의정 갈등이 겨우 가라앉나 싶었는데 또 다른 의정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 필수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제를 중심으로 한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역 의사제는 일정 기간 지역에서 진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빠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4가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정부도 정부안을 조만간 내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역의사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의학 교육 중에 일관된 노출, 즉 장기간 반복적인 지역 임상 실습, 레지던트 경험이 향후 농어촌 근무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지역의사진에는 현 시점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과 의료질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크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역 소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자꾸 공급 대책만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요 입장에서도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정부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역의사제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함께 보완책을 찾아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주거 지원이나 직무교육, 경제개발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의료계가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는 지역의사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과 검체 검사 제도 개편 등 의료 전문성과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입법과 정책이 속도전이 되고 있다며 장외 골기 대회를 갖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 공청회 이후 법안 심사 단계로 넘어가면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라는 같은 목표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14조 363억 원, 경북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5조 5,893억 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공적인 경주 에이펙 개최, 산불 재난 최초의 특별법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2026년을 산불 피해 지역 재창조의 원년으로 삼는 한편 에이펙 관광 콘텐츠 발굴과 저출생과 전쟁 시즌3의 전시군 확대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 정서 지원과 아동 대상 범죄에 맞선 적극적인 대응,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 특별한 정원이 생겼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석조물 컬렉션 250여 점을 아름다운 숲길을 거닐며 감상할 수 있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전합니다. 단풍 든 숲길을 따라 사람 형상을 한 돌 조각들이 놓였습니다. 일자로 뻗은 눈에 근엄한 얼굴부터 말려 올라간 입꼬리가 웃음 짓는 것 같은 얼굴까지. 표정도 눈빛도 제각각인 석인상 사이에서 아이들이 뒹굴고 뛰어놉니다. 국립대구박물관 뒤편에 조성된 모두의 정원입니다. 아이가 지나가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엄마 그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박물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숲길에다가 이렇게 전시품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뜻깊었고 안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고 뛰지 마 이래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는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되고 다서 너무 좋아요. 해, 달, 별의 이름을 딴 세 갈래 산책로를 걷다 보면 길끝에 앉아있는 부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수집해 국가에 기증한 석조물입니다. 마땅히 전시할 곳이 없어 그동안 수장고에 갇혀 있었는데 국립대구박물관이 그중 257점을 가져와 시민들과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3년여에 걸쳐서 계획하고 준비한 이건희 회장님의 기증품 중에 석조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석인상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제 바라보시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석인상 대부분은 조선시대 걸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시기나 출토 장소는 미상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앞으로 기증받은 석조물들의 이력을 더 연구하는 한편 시민들과 새롭게 해석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토요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7라운드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해 리그 4위를 확정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포항과 전북은 일진 1퇴를 거듭하며 수준 높은 패스 축구를 선보였지만
포항의 황인재, 전북의 송범근의 선방이 이어지며 골사냥에는 실패했습니다. 포항은 오는 30일 강원 하이원 아레나에서 강원FC를 상대로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포항시는 연말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12월 1일부터 카드형 모바일 포항사랑 상품권 295억 원어치를 18%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18% 특별 할인 판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확보한 특별지원금 14억 7,4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개인 구매 한도는 5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며 12월 1일 0시 15분부터 모바일 앱과 104개 판매 대행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울릉군은 전년보다 15.7% 증가한 2,4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 원, 자체 수입 320억 원, 조정교부금 97억 원, 보조금 695억 원 등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특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그 밖의 지역에도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월요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7도, 안동은 5도, 포항은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8도에서 20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7도, 김천은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18도, 김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5도, 문경은 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17도, 문경도 1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0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바람이 강하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잦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